자, 복습합니다. 지상권 존속기간, 기간 정할 수도 있고 기간 안 정할 수도 있어요. 기간 정했다. 최단기간 보장, 경관 건물 수목 30년 이상, 경과하지 않다 15년 이상, 공작물은 5년, 30년, 15년, 5년은 최소 보장해줘라. 단축 못하죠? 더 짧았다? 연장해버립니다. 30년까지. 자, 기간 안 정해도 지상물의 구조, 종류에 따라 다시 30년, 15년, 5년. 그런데 기간도 안 정했어요.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조차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5년. 하지만 나무는 여전히 30년. 용구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갱신청구권, 합의갱신. 먼저 갱신청구권. 건물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할 수 있다. 해주면 연장되겠죠. 합의갱신도 가능해요. 합의갱신할 때도 역시 최단기간 30년 다시 보장. 자, 효력, 점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존속기간 중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 을에게 토지 넘겨 할 수는 없다. 이유, 을은 지상권자, 물권자, 절대권, 물권은 힘이 세죠. 침해됐어요. 지상권에 기한 물청, 점유권에 기한 물청, 지상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 준용되고요. 지상권 처분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처분, 파라제 깨는 거, 양도,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남은 존속기간 내에서 임대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자유입니다. 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 특히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자, 했죠. 절대적 보장, 지상권 처분은. 따라서 지상권 처분 금지 특약 안 먹힙니다. 무효예요. 그래서 처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여전히 처분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 처분은 자유. 자, 건물이 넘어가면 소유권이 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주종. 건물 넘어가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넘어갑니다. 단 지상권상 병이 지상권 취득하려면 매매, 양도, 매매이기 때문에 186조에 따라 병은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지상권 취득. 치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 아니죠. 따라 치료 주기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 지급 의무 발생. 자, 당사자 간의 약정,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 약정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지상권을 양수한 병에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특약은 등기해라. 치료 물가 오르면 증액, 감액, 증감 청구권. 자, 설정자의 의무 위반 시 나오는 방패, 소멸 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치료를 연체하면 바로 날려버립니다. 방패세요. 소멸 청구권, 바로 소멸 형성권. 자,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2년 이상 치료 연체하면 이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해 준 후 일정 시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그 후 소멸합니다. 소멸사유, 공통소멸사유, 멸실, 토지가 멸실해야 돼요. 따라서 건물이 멸실했다. 지상권 소멸하지 않아요. 토지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하면 지상권 소멸할 거고, 용익물권, 기간이 만료하면 지상전세권 소멸, 당연소멸 187조 기간이 만료했네요. 2년 이상 연체했을 치료, 방패, 소멸 청구로 소멸, 소멸의 효과, 건물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회복해라. 자, 설정자가 건물 나한테 파세요.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러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지상권자는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어요. 지상물, 건물 현존합니다. 한 번 더 갑시다. 갱신 청구 들어갑니다. 그런데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아요. 갱신 거절. 그러면 내 건물 사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말은 청구권이지만 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 자,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갑 동일하다가 둘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강제 경매, 공유토지 분할,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처분돼요. 둘 중 하나가 처분돼요. 그래서 토지만 A한테 팔았다.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동일하다가 A 값으로 달라진 경우 이 건물을 위해 법정이상권을 줍니다. 법정이상권.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지역권.
오른쪽 땅 요역지, 왼쪽 땅 빗금친 부분 승역지, 일정 목적, 통행이라는 일정 목적, 용수라는 일정 목적을 위해 타인 토지, 옆집 땅을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돼요. 위하여 개념. 하지만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라도 상관없다. 자, 이용 목적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따라서 일필토지 전부를 위해 지역권은 설정되어야지.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돼. 하지만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설정될 수 있다. 대한, 승역지,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요역지 오른쪽 땅. 우리 민법은 지역권의 대가, 존속기간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자, 지역권 성질. 첫 번째 볼게 비배타성.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아요. 따라서 나에게 돌려줬어야 하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만 인정. 자, 부정성 수반성. 요역지를 위해 존재하는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요역지 소유권이 주, 지역권은 종, 주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법조문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 오른쪽 땅에 붙어서 부정하여 함께 넘어간다, 이전한다. 수반성. 자, 수반성 몰라야 돼요. 붙어서 함께 이전한다. 등기 안 해도 돼요. 바로 지역권 넘어가 버려요. 187조. 그 다음 종된 권리의 특성이에요. 지역권만 주인인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 못합니다. 분리해서 지역권만 다른 권리, 저당권 목적으로 하지 못해요. 자, 지상전세 임차인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고요. 세입자 차별하지 않아요. 그 다음 불가분성 공유죠. 공유. 요역지 오른쪽 땅에 A, B, C 세 사람 공유입니다. 공유자 한 사람한테 좋은 일이 발생하면 함께 누리고, 따라서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같이 취득합니다. 함께 좋은 건 누려요. 같이 취득. 또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이 내일 모레 소멸시효로 날아갈 걸 한 사람이 스톱시켜줬어요. 소멸시효 중단. 아하, 지역권이 소멸될 걸 스톱시켜줬구나. 한 놈이 좋은 거 함께 중단돼야겠죠. 그래서 다른 공유자를 위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로 끝나요. 같이 중단됩니다. 같이. 좋은 건 함께. 그 다음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한 지지역권을 막 소멸하게 하지 마라. 막 소멸시키면 다른 공유자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요.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자, 지역권 취득시효. 우리 법조문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취득시효 인정합니다. 계속 20년간 표현, 통로 개설하고 20년간 다녀야 돼요. 그래야 지역권 취득시효 합니다. 지상전세권자도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 불법 점유자는 취득시효 안 줍니다. 할 수 없다. 취득시효한 요역지 소유자 오른쪽 놈은 그동안 입은 손해는 보상해줘라. 통로 개설해라. 손해 보상해줘라. 등기해야 또 취득할 거고 취득시효는 된 거예요. 자, 전세권 갑이을한테 세주죠.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용익물권. 나중에 기간 끝나서 이사 갈 때 전세금 주세요. 전세금 반환채권. 이거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담보물권적 성격.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측면, 담보물권적 측면. 자, 객체는 부동산, 토지전세, 건물전세 있고, 용익물권이니까 부동산 일부에도 전세 들어갈 수 있고요. 전세금은 전세권의 필수 요소예요. 법조문이 전세금 지급해라 해놨기 때문에 다 했고요. 농경지는 전세 안 된다. 법조문에 박아놨고요. 자, 설정계약 플러스 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권이라는 물권 취득하겠죠. 자, 전세금 필수 요소. 갑이을한테 전세 준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아하, 왼쪽에서 갑이 팔았군. 자, 나중에 이사 갈 때 전세금 줘야 되는데 신소유자 병만 부담, 전소유자 갑 면한다. 그래서 신소유자 새 주인만 전세금 반환 의무 부담, 전 소유자는 면한다. 외워요. 나중에 주택에서 그대로 써먹어요. 전세금 증액 감액 청구권. 인도는 전세권의 취득 요건 아니에요. 등기예요. 등기.
자, 기간 약정할 수도 있고 기간 약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전세도. 기간 약정합니다. 10년을 넘지 못해요. 10년 제한이 있어요. 넘었다 10년으로 단축. 자, 합의갱신도 되는데 건물 전세의 특성 1년 보장해줘요. 건물 전세만. 그다음 건물 전세만 법정갱신이 인정돼요. 자, 법정갱신되면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아요. 6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주인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기간 만료 시점에 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전세 준 걸로 본다. 이게 법정갱신. 법이 계약에 연장시켜요.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 법정이니까 등기 없이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세살아요. 각 당사자 갑을 서로서로 언제든지 서로서로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이사 가주세요. 저 이사 갑니다. 그러면 알려줬으니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될 텐데 전세권은 6달. 둘이 똑같이 6달 후 소멸. 이게 소멸 통고 제도예요. 다 했죠. 자, 효력 점유하면서 사용하겠죠. 침해됐다. 전세권에 기한 물청, 점유권에 기한 물청. 지상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 똑같이 준용되고요. 전세권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처분하지 마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는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제한도 가능하다. 팔아제 끼는 거, 양도,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하는 거, 전전세 주는 거, 임대 주는 거 이게 처분 자유입니다. 자유. 금지할 수 있어요. 제한. 따라서 전세권 처분하지 마. 이 특약은 먹힙니다. 지상권하고 달라요. 전세권 처분 금지 특약은 유효.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특별히 없어요. 자, 전세권자가 현상 유지 수선합니다. 전세권자가 직접 지배한 대신 고장나면 네가 직접 고쳐. 전세권자가 수선 의무 부담해요. 네 돈으로 고쳐야 돼. 따라서 전세권자가 수선하게 지출한 필요비, 보일러 수리비 네 돈으로. 따라서 주인한테 필요비 달라 할 수 없다.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인정 안 돼요. 네 돈으로 고쳐. 소멸 사유.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야겠죠. 오늘 소멸. 전세권 오늘 전세 마무리하고 유치권 저당권까지 해서 물권법 마무리할게요. 자, 전세 소멸 페이지가 334페이지 334페이지. 자, 갑니다. 소멸사유 물권 공통 소멸사유 목적물 멸실 혼동이 일어났죠. 소유권 취득 소멸시효 용익물권은 소멸시효 걸려요. 자, 포기 공통 소멸사유 거의 안 나와요. 자, 기간 만료 첫 번째 줄 봐봐요. 물권 일반 소멸사 첫 번째 줄 목적물 멸실 혼동 소멸시효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그래서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사용물권 용익물권은 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전세권 포기 있죠. 포기 목차에 아까 했죠. 공통소멸사유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공통소멸사유. 자, 가요. 그 다음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권. 이게 어디 있느냐. 오른쪽 2번에 양거래 1번에 있어요. 오른쪽 2번에 양거래 1번. 이걸 보기 전에 앞으로 두 장을 넘겨봐요. 법조문이 앞에 있네요. 331페이지 331페이지 오른쪽 첫 번째 맨 위조문이에요. 제목이 전세권의 소멸 청구. 설정자의 의무 위반했다 방배 소멸 청구권이에요. 제1항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 성질에서 정해진 용법대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했대요. 즉 전세권자가 용법대로 사용 안 했어. 줄여요. 용법대로 살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 의무 위반했죠. 주택 전세 들어간 사람이 도박장 운영한 거예요. 그러면 의무 위반했으니까 주인은 바로 쫓아내버립니다. 설정자는 이 경우 전세권 방배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은 세입자가 의무 위반했을 때 방배예요. 자, 역판 봐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설정 계약이나 이 목적물 성질에서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 안 했어. 그러면 줄여야지. 용법대로 사용 안 했어. 의무 위반.
설정자는 방패, 소멸 청구권이 나옵니다. 이건 자주 안 나오는 법조문이에요. 자, 이제 다시 와봐요. 그게 오른쪽 335페이지 소멸 파트 오른쪽 전세권의 투기한 소멸 사유 2번 목차 양거래 1번에 있어요. 설정자의 소멸 청구. 그러면 첫 번째 맨 오른쪽 용법대로 두 번째 줄 사용 안 했어요. 전세권 용법대로 사용 안 했어. 의무 위반했다. 그럼 방패 바로 쫓아낼 수 있어요.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이에요. 지상권에서는 2년 이상 지료 연체하면 방 빼버리죠. 방. 똑같아요. 용법대로 사용 안 하면 전세에서 방패 소멸 청구권. 자, 넘깁니다. 이제 소멸의 효과 페이지 넘어가 봐요. 전세권이 소멸했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동시이행이에요. 자, 법조문 한번 봅니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즉 기간 내 2년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사 간다고 해봐요. 재계약 안 하고 이사 갑니다. 전세권이 소멸해서 이사 갈 때 설정자는, 즉 왼쪽 놈 갑은 전세권자 을로부터 아파트 목적물이죠. 전세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면 전세금 밑줄, 목적물 인도 밑줄, 말소 등기 서류 교부 밑줄.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자, 봐봐요. 그림으로 봐요. 2년 전세 살다가 끝났어요. 을이 이제 이사 갈 거예요. 그러면 을은 전세금 받고 나가야겠죠? 그러면 주인은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해요. 그러면 을은 전세금 받고 나가고 대신 키 넘겨줘야 되겠죠. 목적물 얘는 반환 의무가 있어요. 세입자는. 그러면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이거 동시행 관계예요. 즉 을이 전세금 안 주면 나 키 못 넘깁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동시행 항변권 계약법에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에 여기에 1+1이 붙어요. 하나가 더 태어나요. 전세는 반드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물권 전세는 등기 말소해주고 가야 돼. 그래서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을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갑한테 주인한테 돌려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결국 1+1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이거 하고 하나가 더 붙어요. 전세권 이제 뭐까지 둬야 된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해줘라. 그 조문이에요. 여기서 안 나오고 어디서 나오느냐? 계약법에서 나와요. 동시에.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또 할 거예요.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에 이것부터 하고 1+1 전세권을 여기다가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까지 해라. 같이 동시행이다. 그게 1번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나와 있죠.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1+1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이 정도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전세권자의 우선 변제권 법조문 봅니다. 을이 전세금 받고 나가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자 갑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해요. 즉 전세금을 못 주고 있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에 따라 경매권까지 줍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에게 저당권자와 똑같은 경매권을 법이 준 거예요. 자, 이제 봐요. 방금 본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주인이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했어. 전세금 안 주고 전세권자는 경매로 날려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 제목이 경매 청구권으로 잡아야 돼요.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있는 거고 경매 청구권이에요. 자, 이제 오른쪽 3번으로 갑니다. 3번 원상회복 의무 부속물 수거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봐봐요. 법조문 제1항 볼게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는, 즉 기간 끝나서 이사 갈 때에는 그 말이에요. 그럼 전세권자는 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원상을 회복해야 돼. 항상 들어온 상태로 깨끗이 치워주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 전세권자가 이 전세 목적물이 지가 부속시킨 물건은 지 거니까 수거 끌고 가야 돼요. 가지고. 이게 바로 벽걸이 에어컨은 가지고 가라 수거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 주인이 에어컨 뜯어가려니까 설정자가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즉 벽걸이 에어컨 나한테 팔고 가, 이렇게 에어컨 나한테 팔아,
주인이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법조문이에요. 설정자. 자, 제2항 이제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와요. 전항의 경우, 즉 이사 갈 때 그 부속 물건, 이 에어컨이, 벽걸이 에어컨이 설정자 동의 얻어 부속시켰거나, 즉 처음에 에어컨 설치할 때 주인 허락받고 설치했을 때는 전세권자 을은 전세권 설정자 주인한테 내 에어컨 사세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결국 설정자도 매수 청구권 주고 전세권자도 매수 청구권 주는 거예요. 또 이 부속 물건 벽걸이 에어컨이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도 같다. 즉 동의 얻어 부속 거기 밑줄, 설정자로부터 매수 여기 밑줄,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흑판 보면서 자 봐봐요. 을이 안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처음 여름 맞이한 처음 여름에 에어컨을 설치해. 벽걸이 에어컨. 그러면 세입자가 벽걸이 에어컨 하려면 구멍 뚫어야 되니까 주인한테 전화해서 허락 받았겠죠. 주인, 나 에어컨 좀 설치 좀 할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세요 했어요. 안방에 에어컨 설치했어요. 전세권자가 권리에 근거해서 가지고 와서 심었죠. 부합되지 않아요. 권리자가 심으면 부속물. 그래서 부속물 대표가 벽걸이 에어컨이라고 했어요. 세입자가 심은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살다가 이제 기간이 만료해서 전세권 소멸하죠. 자, 재계약 안 해요. 을은 이사 갑니다. 그러면 이 법조문에 따라 부속시킨 에어컨은 수거해서 이사 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에어컨 떼가려니까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인이 네 에어컨 나한테 팔아. 이게 설정자가 부속물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자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해요. 이게 지상권에서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법조문이 똑같아요. 지상권도 주인이 건물 팔아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해요. 똑같아요. 똑같아. 부속물이나 지상물에 관한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세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해요. 파란 얘기예요. 자, 전세권자도 이사 갈 때 안 갖고 가고 주인한테 주인 당신이 내 에어컨 사세요. 이게 바로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설정자도 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할 수 있고 그게 제2항. 단 전세권자 갈 때는 이 두 가지 중 하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 부속 물건이 설정자 동의 얻어 부속 주인 허락받아서 설치해야 되고 또는 애초에 안방에 있던 갑걸 지가 샀을 경우, 매수했을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돼야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이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내 에어컨 사세요 한순간 에어컨 매매 계약이 성립해버려요. 주인이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황당하겠죠. 주인은 세입자가 지 에어컨 나한테 중고가로 사래요. 주인이 왜 사? 사야 돼요. 우리 법은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 형성권이 형성.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건물 임대차에서 한 문제짜로 나 한 문제짜리. 거기서 훨씬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부속물 매수청구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 요건. 이걸 외워요. 주인 동의 얻어 부속시켰거나 또는 주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한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내용이 하나도 없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다. 딱 한 줄 있죠. 프린트로 정리해요. 프린트. 자, 이게 프린트에 있죠.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네요. 전세권자는 목적물 원상 깨끗이 공실로 만들고 부속시킨 물건 수거할 수 있다. 안 나와요.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 거절 못합니다. 자, 설정자 동의 얻어 부속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에 한해 전세권자는 주인한테 에어컨 사세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딱 외워요. 동의 얻어 부속 또는 매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세입자는 에어컨 사세요 할 수 있다는 거. 임대차에서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전세 맞췄어. 이제 갑니다. 담보물권 갑니다. 담보물권 340페이지 챕터 6. 자, 오른쪽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341페이지 오른쪽 볼 거예요. 자, 봐봐요. 담보물권 유치권하고 저당권이에요.
유치권, 저당권,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특성이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부종성. 들어봤죠? 주, 종의 관계 있거든요. 채권이 주, 담보물권은 종이에요.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불가분성, 마지막이 물상대의성이에요. 이 4개가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자, 하나씩 볼 거예요. 부종성, 수반성, 이걸 볼 거예요. 자, 봐요. 저당권을 예로 들게요. 담보물권 대표 저당권. 을이 은행이에요. 담보대출 일으키죠. 갑한테 1억 담보대출.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 을을 채권자. 돈 빌린 갑을 채무자. 그러면 은행은 1억, 3억, 5억 빌려주면서 그냥 안 빌려줘. 담보를 요구해. 담보. 갑 담보 주세요. 은행이 담보 주세요. 그러면 갑은 지 부동산 아파트 또는 토지,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 제공하죠. 이 담보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계약 플러스 설정 등기를 한 순간 은행 채권자는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즉 저당권, 담보물권은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돼요. 채권이. 채권 없으면 담보물권은 태어나잖아요. 유치권도 저당권도. 저당권이나 유치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고 해요.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은 계속 나와요. 저당권이나 유치권이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 자, 그러면 을은 왜 저당권이 필요하느냐? 이 채권, 1억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필요한 거예요. 채권이 주, 저당권은 종이에요. 그래서 항상 채권 1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필요한 수단이에요. 목적, 수단. 목적, 위하여, 주, 수단. 저당권, 종, 주종. 주종의 관계가 있으니까 부종성, 수반성이 나오는 거예요.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태어나요.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만약 나중에 갑이 1억을 갚았다. 그러면 돈을 갚으면 채권은 소멸해요. 채권. 주인이 죽으면 종놈도 죽어요. 이게 부종성의 대표예요. 피담보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이제는 채권이 없어지니까 저당권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저당권도 바로 소멸시켜버려요. 이게 부종성의 첫 번째 성질. 피담보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시킵니다. 그 다음 채권 주인하고 저당권은 함께 팔아야 돼요. 을이 1억 채권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고 싶어요. 그러면 함께 파는 게 원칙이에요. 피담보채권과 주인과 종놈은 함께 팔아라. 함께 양도해라. 따라서 종놈인 저당권만 주인인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혼자만 저당권만 양도 못해요. 이게 부종성이에요. 자, 이유. 왜 종놈만 양도 못하게 하느냐. 우리 지역권하고 똑같아요. 전문 좀 이따 볼게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을이 채권은 안 팔고 이 저당권만 병한테 판다고 해봐요. 그러면 병이 저당권을 샀다고 해봐요. 채권 안 샀어요. 저당권만 팔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병은 채권도 없는데 저당권이 있게 돼요. 채권 안 샀으니까 부종성에 반해요. 저당권은 항상 여기에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채권 안 샀죠. 그러니까 저당권만 분리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넘어야 돼. 채권도 팔고 저당권도 팔고. 그래서 부종성에 반하는 거예요. 저당권만 양도가 된다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만 주인인 피담보채권과 따로 떼어내서 쉽죠. 분리가 나오면 못한다. 쉬워요. 그래서 함께 팔아라. 함께 팔아라. 여기서 하나 더. 따라서 함께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인하고 종놈은 함께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을이 병한테 1억 채권을 팔았어요. 채권 매매계약, 채권 양도계약. 저당권을 판다는 얘기가 없어. 안 판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면 채권 주인이 팔리면 종놈도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함께 넘어가게 돼요. 이것 때문에. 함께 양도돼야 되니까. 그래서 주인이 팔리면 종놈인 저당권도 함께 수반해서 이전한다. 이게 수반성이에요. 이전적 측면의 부존성. 주인인
피담보 채권 1억 채권이 병에게 팔리면 이전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담보물권 저당권도 함께 병한테 이전되는 성질. 이게 동반해서 간다. 수반해서 간다. 함께 성질. 함께 넘어가는 성질. 주인이 넘어가면 종도 쫄쫄쫄.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주인이 소유권이 팔리면 요역지가 팔리면 종놈도 함께 이전 부종한 이전. 방금 봤죠? 방금 연결돼 버리네. 그대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함께 이전한다. 수반성이에요. 거기서 이게 부종성 수반성이에요. 자, 법조문이 있어요. 법조문 거기 봐봐요. 법조문 2개 나오죠. 이 법조문이 꽤 잘 나와요. 자, 첫 번째 조문 봐요. 부종성 제목이 있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즉 피담보 채권 1억 채권이 시효 완성,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또는 기타 어떤 사유로 채권이 소멸했어. 채권이 소멸하면 이제 저당권 필요 없어요. 채권 없는데 뭐 필요하겠어. 저당권 종놈도 바로 소멸해버려요. 바로. 말소 등기 없이 187조까지 나와요. 이건 이제 좀 이따 할 거고 지금은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종된 권리도 같이 소멸, 부종성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내용 부종성이 뭐냐? 자, 첫 번째 매우죠.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도 태어납니다. 따라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당권도 존재할 수 없는 성질. 즉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도 태어난다. 따라서 시험은 고딩만 나와요. 저 법조문. 시험은 이것만 나와. 법조문. 피담보 채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같이 죽어버려요. 바로 죽어버려요. 소멸. 괄호. 등기 필요 없어요. 적어요. 187조. 187조.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저당권에서. 187조까지 그게 더 잘 나와요. 같이 나와요. 같이. 여기 별 3개죠. 별 3개. 저당권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죠. 이제 흑판 봐요. 채권이 주, 담보물권은 종, 주종의 관계. 따라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법조문이에요.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기타 어떤 사유, 변제 등으로 돈 갚아서 채권이 소멸했어. 주인이 죽었죠. 주인이 죽으면 종놈도 같이 바로 죽어버려요. 소멸한다. 문제는 등기 없이 187조.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 죽었어. 사람이 죽었으나 죽은 거나 채권이 죽은 거나 똑같죠. 기간 만료 똑같아. 3개가 세트. 187조. 법률행위 아니죠. 그 다음 밑에 조문 봐요. 맨 밑에 조문. 자, 제목은 수반성인데 X 수반성 아니에요. 부종성이야. 지워버려. 수반성 지워버려요. 뭐 상관은 없지만 부종성이에요. 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떴어. 분리라는 2 글자가 뜨면 하지 못한다 해야 돼요. 종놈인 저당권만 피담보 채권과 분리 따로 떼어내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또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로도 하지 못한다. 분리라는 말만 뜨면 못해요. 종놈은 함께 팔아야지 종놈만 팔 수 없어요. 종놈만. 이 법조문의 별 3개예요. 이 법조문 7번 나왔어요. 7번. 이게 아주 잘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 3번에 있어요. 지금 부종성 보고 있어. 부종성. 자, 동그라미 3번에 고딕. 저당권은 담보채권과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다른 채권 담보도 하지 못한다. 여기가 별 3개. 여기가. 여기까지 부종성을 봤고요. 이제 수반성이 뭐냐? 수반성은 저 위에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주인인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 종놈도 같이 함께 이전하는 성질. 수반성이 거기다 적어요. 수반성이라고. 수반해서 함께 이전. 넓은 의미의 부종성에 속해요. 이전적 측면의 부종성이에요. 동반해서 함께 넘어간다. 종놈의 운명이에요. 요역지가 팔리면 지역권도 넘어가고 채권이 팔리면 저당권 종놈도 함께 이전하는 성질. 동반해서 이전하는 성질. 이게 수반성이 맞는 지문이에요. 주인이 팔리면 쩔쩔쩔 함께 이전. 지역권이든 저당권이든 유치권이든 똑같아요. 지금까지 본 게 그래서 여기 있죠. 분리양도 못했고. 자, 수반성 이거예요. 채권과 물권, 담보물권은 함께 이전되는 성질. 그래서 피담보 채권 주인이 팔리면 반대 특약이 없느나 특별한 말이 없느나 그 말이에요. 주인이 팔리면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종놈도 함께 같이 이전하는 성질. 수반해서 수반성. 굳이 제목 이게 수반성이다. 솔직히 몰라도 돼요. 내용만 알면 돼요. 우리는 내용만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불가분성하고 물상대의성은 해당 내용에서 볼 거예요. 이건 유치권에서 볼 거고 유치권의 법조문이 있어요. 이건 저당권의 법조문이 있어요. 저당권 파트에서 두 개는 배울 거예요. 이제 유치권으로 가는 거예요. 유치권. 그래서 밑에 있는 불가분성 유치권에서 볼 거고 물상대의성은 저는 저당권에서 할 거예요. 저당권. 근데 저당권의 내용이 없고 이걸로 다시 올 거예요. 자, 이제 유치권으로 가요. 유치권으로 가는 거예요. 344페이지. 유치권 나오죠? 자, 유치권. 유치권은 한 장을 더 넘겨서 346페이지를 펴요. 법조문 나온대. 346페이지. 유치권에 성립 요건이 있죠. 자, 이 법조문이 유치권 첫 법조문이에요. 자, 이걸 설명할 거예요. 유치권 제1항 봅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앞으로 유가증권은 읽지 마세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이렇게 읽어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돈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게 유치권이에요. 그러면 이 제1항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1항. 일단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예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불법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 점유라 그 요건이 나와요.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유치권은 한 문제, 두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치권 할만해요. 열심히 해봐요. 유치권 두 문제 다 잡아버릴 수 있어요. 자, 갑니다. 갑이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을카센터에 승용차를 맡겼어요. 자, 그러면 카센터 사장님 을은 이 승용차에 수리 들어가겠죠. 수리 들어갑니다. 일단 자기 카센터로 입고됐으니까 을이 이 승용차를 점유하면서 수리 들어가요. 수리 완료. 3일 후 수리 완료.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100만 원 수리비 주세요 하는 채권이 태어났고, 그러면 갑은 수리비 100만 원 줘야 될 채무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100만 원 주세요 하면 갑은 100만 원 줘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100만 원이 좀 없어요. 일단 차를 주시면 제가 며칠 안에 꼭 수리비 100만 원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카센터 사장님은 선택을 해야 돼.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찍는 인생에 살아요. 그냥 줄지 안 받고, 수리비 안 받고 줄지, 아니면 안 줄지. 자, 카센터 사장님은 저 손님이 처음 봐서 못 주겠다는 생각을 해요. 단골이면 줄 수 있죠. 동네 사람이면. 근데 처음 봐서 뭘 믿고 100만 원 안 받은 상태에서 주겠어요. 이때 이 승용차를 점거해버려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돈 100만 원 받을 때까지 이 승용차, 손님 승용차를 안 돌려줄 수 있는 권리. 저 돈 주실 때까지, 수리비 100만 원 주실 때까지 승용차 못 넘겨드립니다. 이게 유치권이에요.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이 줘요. 이런 요건을 갖추면 채권이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채무자가 돈 안 갚아요. 그러면 돈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당신이 점거하고 있는 저 물건 승용차를 유치할 힘을 줘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유치는 머물유 둘치예요. 내휘하에 머물게요. 두어요. 유치장. 유치장에 가둬버리죠. 그 유치예요. 그 유치. 그래서 결국은 내휘하에 머물게 한다는 얘기는 저 못 넘겨드립니다.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요. 넘겨주는 거, 인도하는 걸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유치권이에요. 자, 그러면 채권이 있어야 돼요. 유치권은 이 채권을 위해 존재해요. 수리비 받기 위해서 이걸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 유치권 태어납니다. 부정성에 따라. 채권이 없으면 절대 유치권이든 저당권이든 태어날 수가 없어요. 부정성. 그 다음 채권이 있어야 되고, 유치권의 가장 핵심 점유예요. 채권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점유. 유치권에서 점유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유치권자는 채권이 일단 있어야 되고, 이 채권을 위해 상대방 물건을 잡아버려야 되는데, 내가 안 넘겨주고 유치하려면 나한테 상대방 물건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채권 있고 점유했다? 그러면 돈 안 주면 잡아버릴 수 있는 유치권을 법이 줘요. 이런 요건을 갖추면 법이 주지 갑하을 사이에 유치권 설정 계약 이딴 거 없다는 얘기예요. 유치권은 등기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법이 정한 요건 갖추면 태어나는 담보물권에서 법정 담보물권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요. 이번에는 갑이 건물주인데 내부 공사를 을에게 공사업자한테 건물 내부 공사를 맡겼어. 공사 완료, 내부 공사 완료했어요. 편의상 1억이라고 할게요. 공사비가 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을은 공사대금, 시험은 공사비로 안 나오고 공사대금으로 나와요. 편의상 공사비로예요. 공사대금, 공사비 1억 나왔습니다. 1억 주세요 하겠죠. 그런데 갑이 공사대금 1억 채무자인데 공사비를 못 주고 있죠. 그럼 똑같아. 공사업자 을은 공사비 1억 받을 때까지 당신 건물 저 못 넘겨요. 할 수 있다. 이게 채권 있어요. 건물 점유하고 있죠. 승용차든 건물이든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돈 받을 때까지 저 못 줍니다. 할 수 있는 권리.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지금까지 부동산만 했어요.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 전세권은 토지, 건물, 부동산. 동산은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유치권은 처음으로 승용차라는 동산이 나왔어요. 유치권의 객체 대상은 동산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용차, 그다음 건물도 돼요. 동산도 되고 건물도 되고 부동산도 되고 동산, 부동산 심지어 법조문에 따라 유가증권까지 돼요. 유가증권까지. 유치권의 객체가 제일 넓어요. 승용차, 동산. 승용차 유치한다겠지. 그럼 동산. 건물, 공사대금 채권자가 건물도 유치하지. 부동산도 되고. 법조문에 잘은 안 나오지만 유가증권까지도 유치 대상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채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모든 채권 아니에요. 모든 채권이 아니라 유치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지가 점유하는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이게 법조문이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자 여기 그 물건 승용차나 건물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즉 이 채권 유치권자 을의 채권은 갑한테 전에 빌려준 돈이 있었어. 가스형 사장님이 돈 빌려준 돈인데 이놈이 안 갚아. 어느 날 승용차 입고했어. 그러니까 수리도 안 한 상태에서 너 예전에 빌려준 100만 원 받을 때까지 난 네 승용차 못 넘겨줘. 안 돼요. 반드시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으로부터 채권은 발생해야 돼요. 이게 채권과 물건, 목적물과의 연관성이 있어라. 결연성이 있어라 그래요. 그래서 채권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할 것. 이제 요건에서 배울 거예요. 두 번째, 채권은 변제액에 있어야 돼요. 유치권자의 채권은 변제액에 있을 것. 이 법조문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우고. 무슨 얘기냐? 채권이 변제액에 있어라. 그 얘기는 을은 수리를 다 해서 이제 수리비 주세요. 그러면 갑은 수리비 갚아야 할 변제할 시기. 즉 돈을 갚아야 할 시기. 그때 도달해 있어야 돼요. 아직 수리가 안 끝났어. 그러면 수리비 주세요. 채권도 발생하지 않았지. 변제해야 될 시기. 공사 완료했어요. 그 다음에 공사 완료하고 대금은 6개월 후로 합시다. 그럼 아직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공사는 완료했지만. 공사도 완료해야 되고 갚아야 할 시기 변제기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채권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물건으로부터 발생할 것. 두 번째, 이 채권은 수리비 주세요. 공사비 주세요. 할 시기. 엎어. 갑은 돈 갚아야 할 시기. 변제기에 도달해 있을 것. 오케이. 좀 이따 한 번 더 봐요. 갑은 유치권의 객체. 물건이라고 되어 있어. 물건. 물건은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래서 승용차 동산도 유치할 수 있고 건물 수리비 공사비. 앞으로 유치권은 이 그림을 그려가세요. 승용차 수리비 100만 원. 건물 공사비 1억. 그래서 100만 원 받을 때까지 당신 승용차 못 넘겨요. 공사비 1억 줄 때까지 당신 건물 못 넘겨요. 이걸로 계속 갈 거예요. 유치권은. 그다음 설정 계약을 통해서 태어나는 권리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은
원칙이 계약을 통해서 발생해. 설정 계약 플러스 설정 등기. 하지만 유치권은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법이 이 요건을 갖추면 법이 줘버려요. 마치 법이 지상권 주듯이 법정 유치권이에요. 사실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권리를 줘요. 법이 정한 담보물권. 계약 없어요. 이건 거의 안 나와요. 자, 됐어요. 그러면 유치권의 목차. 유치권의 성질 볼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성립요건. 유치권은 어떤 경우에 태어나느냐. 취득요건, 성립요건.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 돼요. 지가 아니어야 돼요. 올 거. 그 다음 채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모든 채권 아니에요. 이 채권은 지가 가지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과의 연관성이 있어라. 관련성이 있어라. 그 다음에 채권이 있어라. 점유해라.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유치권의 성립요건. 점유는 아까 법조문에 따라 제양, 불법 점유한 놈한테는 유치권 안 준다고 했어. 따라서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일 것. 마지막으로 성립요건 다섯 번째가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은 또 없어야 돼요. 이건 이따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효력, 항상 힘. 유치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고 유치권자는 또 어떤 의무가 있고 효력은 권리 의무를 볼 거고 마지막 항상 태어났으면 죽어야지. 소멸. 유치권은 이 목차를 볼 거고 성립요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효력 여기도 잘 나와요. 전체 다 잘, 소멸도 잘 나와요. 유치권은 두 문제까지 나오니까 양에 비해서 두 문제 나온 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는 기본이고 두 문제까지 나오니까 잘합니다. 자, 여기는 10분간 쉬고 합니다.